자, 반갑습니다. 1타 주식 구독자 여러분들. 네, 호동쌤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이동평균선 우상향 확인하는 캔들 카운팅 영상 정말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었죠. TV 방송 시청률도 엄청 많이 나오고, 유튜브 조회수도 빵 터지고, 그리고 시청자, 우리 강의실도 어디에서도 못 들어본 기법이다라고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유레카를 외치셨지만 동시에 아주 날카롭고 뼈 때리는 질문들도 쏟아졌습니다. 이거 너무 쉬운데요. 캔들 비교해서 종가 베팅 단타 치면 무조건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이거 이론에서 어긋나는 현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런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평선 어차피 다 지나고 나서 꺾이는 후행성 지표인 거 아니냐, 캔들을 봐야지 왜 이평선을 보냐, 어차피 주가는 세력이 만드는데 세력의 마음대로 주가가 움직인다. 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력이 주가를 마음대로 만든다면 주식 왜 합니까? 어떻게든 세력들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죠.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돈이 몰려서 만들어지는 시세입니다. 특정 누군가가 주가를 만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이 주가 안에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모여서 결정되는 가격이 하나의 캔들로 나타나는 거고, 그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추세와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해들 오늘 시원하게 박살 내드리도록 할 건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평선이 후행성 지표는 맞습니다.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보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보는 이유는 추세, 즉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려고 보는 거고, 그것을 선행해서 예측하기 위한 캔들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자, 100% 무적지 특히냐고요? 물론 주식에서는 100%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력의 털기에 당하지 않고 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될 겁니다. 그리고 막상 여러분들 HTS 켜고 차트 앞에만 서면 머리가 하얘지시죠? 자, 우리 시청자 강의실 보니까 정말 주린이 여러분들이 캔들 세다가 날밤 세게 생겼더라고요. 이론은 완벽한데 실전에서 손가락이 안 움직이시는 분들 위해서 저 호동쌤이 긴급 AS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국민 주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으로 이 무기를 어떻게 실전에서 휘두르는지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캔들 카운팅 완벽하게 졸업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시작하는데 앞서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평선은 후행성이 맞습니다. 이걸 갖고 어렵게 설명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걸 왜 보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주식을 왜 하시죠, 여러분들? 자, 주식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초적인 것부터 탄탄하게 해야 됩니다. 보면은 우리 강의실에 정말 뭐 쉬운 거 말고 좀 화려한 보조지표, 정말 이거 하나만 보면 되는 보조지표 없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여러분들, 돈 버는 게 어디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딱 하나만 보고 투자를 해서 돈 벌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일이든 막노동부터 우리 뭐 소위 사무직이든 사업을 하든 다 모든 일들이 돈 벌기 위해서는 진짜 피똥 싸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식도 한 가지만 보고 투자 결정을 하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거 기초적인 거 왜 하냐가 아니라 기초가 탄탄해야 여러분들 다각도로 보는 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영상이 너무 쉬운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댓글에 있는데, 자, 여러분들 처음부터 주식 잘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동평균선은 눈으로 보고
꺾인 걸 확인하고 들어가면 이미 주가는 저 위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캔들과 이동평균선을 비교해서 내일의 이동평균선이 고개를 들겠구나라고 예측을 하기 위해서 후행성 지표의 약점을 지우는 방법이 캔들 카운팅입니다. 캔들 카운팅이 주가의 파도가 아니라 조류를 보는 겁니다. 조류가 밀물일 때 배를 띄워야 되잖아요. 썰물일 때 배를 띄웠다가 어떻게 됩니까? 갯벌에 배가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정말 카운팅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지금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오늘의 주가가 빠졌어도 내일은 꺾일 자리가 아니라 올라갈 수 있겠구나. 또는 추세가 꺾일 수 있는 자리니 오늘 상승했어도 내일이 또 빠질 수 있으니까 매수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결정하는 나침판으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HT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S 화면 보시죠. 복잡한 선 다 지우겠습니다. 이동평균선 다 지우고 5일과 20일 이동평균선만 냅둘 건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동평균선 다 지우는 거는 5일도 봐야 되고요. 20일도 봐야 되고 60일도 봐야 되고 120일도 봐야 됩니다. 모든 이동평균선을 다 봐야 돼요. 제가 TV 방송에서 강의한 걸 가지고 우리 시청자 이제 강의실 보면은 5일선만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여러분들. 왜 지금 영상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밑밥을 많이 깔겠습니까? 다들 한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주식을 너무 쉽게 하려고 해요. 자, 물론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는 제 입장에서는 하나만 알려드리고 이것만 보세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청자들 너무 좋아할 겁니다. 물론 뭐 좀 주식을 아는 사람들은 댓글에다가 이렇게 남기겠죠. 저렇게 쉬운 거 왜 강의하고 있냐? 왜 영상 찍고 있냐? 그런데 오히려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되게 쉬운 걸 강의하면 더 좋아합니다. 근데 정말 팩트지만 쉬운 거 하나만 갖고 주식 투자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5일선도 봐야 되고 20일선도 봐야 되고 60일도 봐야 되고 120일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동평균선을 싹 다 지운 거는 쉽게 가자. 일단은 5일선부터 이해를 해야 60일도 이해가 되고 120일도 이해가 되고 200일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캔들 숫자를 세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대충 앞으로 이렇게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음봉을 하나 보도록 하죠. 음봉을 하나 좀 요렇게 정도 볼까요? 자, 캔들 6개를 보겠습니다. 캔들 6개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시청자 게시판, 시청자 강의실을 보게 되면 캔들을 5개를 보거나 7개를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강의 영상은 보긴 봤지만 온전히 이해를 다 못하셨기 때문에 캔들 숫자를 세리는 것부터 틀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5일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되죠? 캔들 하나, 둘, 셋, 넷, 5개의 각각의 종가를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내는 게 5일 이동평균선이고 그 5일 이동평균선은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의 종가에 찍힙니다. 즉 여기 종가, 여기 종가, 여기 종가, 여기 종가, 여기 종가의 평균 가격이 이날 요렇게 점을 찍습니다. 자, 그 다음 날 우리 다음 날의 이동평균선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이날 종가, 이날 종가, 이날 종가, 이날 종가, 이날 종가의 평균 가격을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의 점을 연결하는 거, 이게 바로 이동평균선의 시작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왜 캔들 6개를 볼까요? 자, 이동평균선은 선이지 않습니까? 어제보다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할지, 어제보다 이동평균선이 우하향할지를 결정지을 때 여러분들 바뀌는 게 뭐죠? 일단은 어제 캔들은 요 5개 캔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동평균선을 보기 위해서는 요렇게 5개의 캔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번, 3번, 4번, 5번의 캔들은 어제 이평선이든 오늘 이동평균선이든 달라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캔들들입니다. 그러면 바뀌는 거는 어제 이동평균선에는 이 캔들이 들어가 있고 오늘 이동평균선에는 이 캔들이 없고 이 캔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즉 빠져나가는 캔들과 들어오는 캔들이 달라질 뿐이지 가운데에 있는 캔들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즉 평균 가격을 내는데 이 캔들을 비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6번째 전의 캔들과 새로 들어오는 캔들의 종가 가격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비교를 했을 때, 자, 어떻게 됐죠? 6번째 전의 캔들의 종가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종가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종가보다 여기 종가가 높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제 이동평균선보다 오늘의 이동평균선은 우상향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내일의 이동평균선이 올라간다가 아니라 오늘의 이동평균선이 올라간다인 거죠. 우리 시청자 강의실 보면은 이거를 자, 캔들 6개 비교는 잘 하셨는데 내일 이동평균선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반대로 캔들 5개 세린 다음에 요 종가랑 비교해 보니까 내일 이동평균선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다시 정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의 이동평균선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이동평균선을 보는 거네요 라고 하실 텐데, 자, 이거를 조금은 이제 반대로 활용을 한다면 요렇게 볼 수 있겠죠. 내일의 캔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자, 6번째 캔들 다음 날에 요 캔들의 종가와 그 다음에 내일 새로 들어올 캔들의 종가를 비교했을 때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요 종가 대비 다음 날의 종가는 살짝 올랐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일의 가격은 모르지만 오늘의 종가와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동평균선은 우상향하겠죠. 반대로 이쪽의 양봉이 종가가 여기에 있으면 예를 들어 요 종가보다 높겠죠. 요 종가보다 높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동평균선은 우하향하겠죠. 요런 식으로 해서 내일의 주가, 내일의 이동평균선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동평균선이 올라간다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동평균선을 타고 상승할 확률이 높은 거고요. 이동평균선이 우하향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가는 떨어진다라는 뜻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 더 추가로 여러분들 활용법을 본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자, 우리는 일단은 빠져나가는 캔들과 들어오는 캔들을 비교했지만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의 종가도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즉 이동평균선이 점점 낮아지면서 3일 정도는 종가죠. 종가가 3일 정도는 낮아진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은 한 2, 3일 정도는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실제로 그 다음날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셨나요? 우리가 요 종가와 요 종가를 비교한 거는 요 이동평균선이 전일보다 올라가느냐를 결정짓는다라고 했죠. 반대로 다음 날의 종가가 여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는 없었지만 그래도 요 종가와 대략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어때요? 이 종가가 더 높죠. 그래서 내일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이 위치 부근에 있을 텐데 요 가격이 낮으니까 당연히 이동평균선은 우상향할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우상향하면서 주가도 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부터 또다시
자, 요 종가와 요 종가는 비교를 해보니 요 종가가 높았기 때문에 우상향을 했다면 다음날의 주가는 모릅니다. 하지만 종가는 어떻게 되어 있죠? 낮아졌습니다. 주가가 급락하지 않는 이상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될까요?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다 짝대기 지울게요. 여기 선이 하나 방해가 되는데, 자, 이동평균선이 올라갔고 올라갔으며 또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 이날 음봉이 나왔지만 음봉이 나왔다고 다음날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을 하니 음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지를 받고 주가는 다시 반등하려고 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캔들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비교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비교해보니 요 종가와 요 종가를 비교했을 때, 자, 전일보다 이평선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의 주가는 요 종가와 비교를 해야겠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상이 되시죠?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할 거라고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을 하면서 자, 이 종가보다 이동평균선이 더 올라가니까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주가를 알 수는 없지만 이동평균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루하루 그날 예측이 가능하다. 자, 눈에 보이는 이평선은 밋밋하지만 우리는 캔들 카운팅을 통해서 내일 이평선이 우상향한다는 걸 미리 아는 겁니다. 이러면 앞에 음봉이 나왔을 때처럼 주가가 빠지더라도 쫄아서 파는 게 아니라 자신있게 오히려 이 음봉에서 분할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후행성을 극복하는 방법인 겁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지금 예시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6일자 캔들입니다. 오늘이 8월 26일, 지금 영상을 찍는 날은 26일입니다. 자, 캔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여기 종가와 여기 종가를 비교해보니 자, 여기 종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전일 대비 하락한 거죠. 그런데 다음날 주가가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종가가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날 대비 이평선이 올라갈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저는 우리 실전반 학생분들과 삼성전자 반등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내일의 캔들은 모릅니다. 오늘 영상 8월 26일에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자, 6번째 전의 캔들의 종가는 여기입니다. 이 종가와 예를 들어 내일의 주가는 모르겠지만 오늘 종가 부근에서 출발을 해서 오늘 종가 부근 정도에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봤을 때는 어때요? 이 종가보다 주가가 낮죠? 그러면 8월 27일의 이평선은 어떻게 될까요? 자, 종가가 예를 들어 여기 27만 2천원, 27만 1천원까지 올라온다면 이평선은 횡보할 수 있습니다. 이 위로 주가가 올라간다면 이평선은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7만원 위로 가지 못한다면 이평선은 하향을 하겠죠. 자, 삼성전자가 목요일에 조정을 보일 것일 확률이 80% 이상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마 지금 영상은 내일 올라가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날이 아마 어떤 캔들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하이닉스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과거 차트 보지 말고 그냥 이번 차트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자, 6개 종가가 여기고 6번째 날 들어오는 종가는 여기죠. 자, 여기 종가와
종가를 비교해보면 어떻죠? 자, 이 종가가 높으니까 전일보다 이평선이 우상향한 겁니다. 그리고 자, 요 캔들이 너무 낮기 때문에 요 종가보다는 당연히 새로 들어오는 종가가 높아서 전일 대비 이평선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내일의 이평선은 바로 내일을 기준점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캔들. 여기 종가와 내일의 종가를 비교를 해서 이평선이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횡보할 거냐 이거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여섯 번째 전의 종가는 여기입니다. 오늘의 종가와 같은 수준이죠. 그러면 이평선이 내일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거나 주가가 조금 올라가면은 이평선이 우상향할 거고 주가가 떨어지면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게 캔들 카운팅인 겁니다. 저는 내일 이평선이 옆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일 종가를 부근에서 크게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보고 계산을 보통을 합니다. 그러면 이평선이 옆으로 횡보한다 라고 쳤을 때 내일의 캔들은 그러면 오늘의 종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살짝 하락하거나 아니면 살짝 반등하면서 요 윗꼬리에 대한 저항을 맞을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캔들 숫자를 세리고 이평선이 우상향할지 횡보할지 우하향할지를 예측한 다음에 그러면 내일의 주가는 올라가겠구나 떨어지겠구나 이걸 가지고 보통 투자 결정을 합니다. 이걸 모르면 주가가 며칠 빠진다고 쫄아서 바닥에서 털리거나 주가가 하루 급등한다고 쫓아가서 다음날 꼬꾸라져서 손실을 보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이평선이 살아있다라는 걸 카운팅으로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면 오히려 눌림목 매수 찬스를 활용할 수 있고 세력의 눈속임에 당하지 않는 기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형주 두 개로 캔들 카운팅 실습을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이제 내 차트에서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좀 생기셨나요?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5일 이동평균선만 보셔서는 안 됩니다. 5일과 함께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을 같이 봐야 됩니다. 5일 이동평균선은 우상향하는데 20일이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면 당연히 5일이 20일에 맞추기 위해서 내려오겠죠. 반대로 5일은 꺾이는데 20일이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살짝 조정을 받아도 20일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정이 짧고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동평균선만 보시지 말고 5일을 익숙해진다면 20일과 60일까지 같이 병행해서 복합적으로 해석을 해야지만 여러분들 주식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식을 도박처럼 여러분들 홀짝 게임하라고 이 캔들 카운팅을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튼튼하게 배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묵직한 닻이 될 거고, 개별 종목의 갑작스러운 이슈로 며칠 흔들거리더라도 주가의 큰 추세는 결국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캔들의 종가만 비교하면 이평선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타이밍, 즉 바닥 신호를 남들보다 반박자 빠르게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평선 기울기가 꺾이기 전에 미리 예측하는 힘, 이게 바로 캔들 카운팅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신 분들 HTS 켜보시고 본인들의 종목이나 관심 종목 딱 하나 골라서 5일, 20일 캔들 카운팅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평선이 고개를 들지 숙일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좀 맞출 수 있다면 아마 주식 투자가 쉬워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처럼 더 자세하게 같이 공부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시황에 대해서 보고 그날의 주도주와 그리고 현재 이평선들이 정배열이 된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서 1타 주식 강의실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 강의실은 100% 무료이고 여러분들 개인정보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오셔서 제가 올려드리는 강의 자료들 받아가시거나 시황과 그날그날의 현재 주도주들, 수급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공부하시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호동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